몇 페이지까지 했는지 아니? 잠시만요. 지수함수. 이, 지수함수는 다 끝났죠? 네, 지수 방정식은 어디까지 했니? 방정식, 아직 하나도 안 했어? 아니요, 아니요. 83페이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했어? 네. 아, 지수 84페이지. 부등식 해야 돼요. 응? 부등식? 네네, 아, 부등식 할 차례야? 네. 음. 여기 안 한 것 같은데? 85페이지? 85요? 음. 여기 안 했죠? 근데 숙제가 활용까지 했는데, 숙제로? 또? 숙제는 그런데 개념센으로는 안 했지. 아, 네네. 여기부터 합시다. 네네. 왜냐면, 해줄 게 있어서. 네. 자, 지수방정식형 푸는 방법이 세 가지였죠? 1번, 네, 밑을 같게 만든다. 아니면 2번, 지수를 같게 만든다. 아니면 3번, 다항식이면 치환한다. 그렇지?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1번, 2번을 보세요. 지금 1번은 뭐가 같아? 지수가 같아, 밑이 같아? 지수? 눈으로 보는데도 몰라? 아니, 1번 뭐가 같아? 미시요. 밑이 같아, 지수가 같아? 미시요. 밑이 같아. 그렇죠? 네. 밑이 같으니까 뭐가 같다? 지수가 같다. 이렇게 풀면 뭐가-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풀었는데 답이 틀렸대. 왜 틀렸을까? 답이 하나 더 있죠? 왜냐면 밑이 같은데 밑이 문자일 때는 1일 네. 때도 성립한다는 걸 꼭 알아둬야 돼. 이를 때, 네. 밑이 1이면 지수가 달라도 지수가 어떤 값이라도 항상 성립하죠? 밑이 1이면. 네.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x는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잊어먹으면 틀리는 거야. 네. 자, 넘어가면 4x, 넘어가면 6, x는 2분의 3이죠? 네. x는 2분의 3도 있지만 뭐도 있다? 1도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자, 2번은 뭐가 같아? 밑과 지수 중에 지수요. 지수가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2번은 첫 번째가 뭐야? 밑이 같다 이렇게 풀면 되죠? 네. 밑이 같다 이렇게 풀면 돼. 그래서 이렇게 풀었는데 답이 틀렸대. 왜 틀렸어? 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밑이 달라도 x가 얼마면 지수가 0이면 1은 모든 수의 0승은 0. 1이니까 등식이 성립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와 같이 지수가 같다 이렇게 풀 때는 지수가 문자일 때는 0일 때도 꼭 성립한다는 거 알아두고 밑이 같다 이렇게 풀 때도 밑이 문자일 때는 밑이 1일 때도 언제나 성립한다는 거 알아둬. 까먹으면 틀리는 거야, 연서야. 네. 그래서 x는 넘어가면 4죠. 네. 그래서 답이 두 개입니다. 네. 이해되지? 네. 음.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32-1 32-1에서 똑같네. 똑같네. 2번, 4번만 해보자. 두 네. 개만 해도 될 것 같으네.
됐어요. 음. 그래서 2번은 얼마? 1 또는 2? x는 1 또는 2야? 2번이? 아닙니다. 4번은 7 x는 또는 7 0? 또는 0?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뭐가 문제일까? 어, 일 번은 뭐가 문제야? 뭐가 같죠? 밑이 미치 같잖아. 같아요. 그쵸? 네, 미치 같으니까 너는 지수가 같다 이렇게 푼 거잖아. 네. 음. 그래서 x는 0, 0 또는 2인데 왜 0은 어디 갔어?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0은 상관없잖아. 네, 0 또는 2죠? 네. 이건 2번 이거잖아. 근데 뭐도 된다고? 1로, x가 1이어도 된다는 여기죠? 네. 여기니까 x 플러스 1이 1이어도 되지.
밑이 1이어도 된다고, 밑이. 아, 미치. 네. 밑이 아, x 플러스 1이니까 밑이 1이어도 된다고. x는 0이죠? 네. 아, 네. 4번은 지수가 같으니까 지수가 0이어도 된다고. 지수가 0이면 아, x는 2분의 1이지. 네. 밑이 같으니까 x는 7이고, 0이 아니라, 이분. 지수가 네. 0이면 0이, 지수가 아, 네. 2x 아, 네. 마이너스 1이, 같은. 네. 2x 마이너스 1이 0이면 된다고. 네네. 이해되죠? 네. 어. 자, 지수가 0이어도 된다. 밑이 1이어도 된다. 괜찮죠? 네. 자, 지수방정식의 응용. 항상 방식일 때는 치환을 해야 되는데 지수에서는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다? 3x를 t라고 치환하면 t가 언제나 양수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2차로 고치면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t 플러스 9는 0이죠? 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두근이 이거의 두근은 뭐야? 3의 알파, 3의 베타라고 놓으면 되죠? 네. t 방정식의 두근은 t는 3의 x니까 x에다가 알파 놓고 x에다가 베타 놓으면 여기 두근이라는 게 뭐야? x 값이죠? 네. x 값이니까 두근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네. 됐죠? 자, 이제 두근의 합은 어떻게 돼? 3의 알파 곱하기 3의 알파, 3의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 k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두근의 곱은 어떻게 네. 돼?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는 a분의 c 9죠? 네. 음. 그런데 이게 뭐야? 3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이게 9니까 네. 3의 제곱,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2다.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두근의 곱을 이용하게 되면 지수의 합이 나오죠? 네. 그렇게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는 얘기야. 알파, 베타를 따로따로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식에서 구하라는 음,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2다. 이렇게. 되셨죠? 네. 자, 2번은 뭐야?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그렇죠? 판별식 쓰란 얘기죠? 네. 그런데 판별식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그냥 판별식을 쓰면 틀립니다. 왜 틀릴까? 근이 뭐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 양수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실근의 부호를 이용해야 됩니다. 실근의 부호가 네. 뭐죠? 실근의 부호. 1번 두 근이 모두 양이다. 2번 두 근이 모두 음이다. 3번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이게 실근의 부호죠? 네. 그 중에서 뭐를 얘기합니까? 두 근의 실근을 갔는데 두 근이 모두 양이니까 1번일 경우를 구하라는 얘기지? 네. 실근의 부호는 식을 어떻게 세우죠? 두 근이 모두 양이면, 두 근이 모두 양이면 더한 것도 양수고 곱한 것도 양수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0보다 크다 하면 되겠지? 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네네. 만약에 두 근이 모두 음이다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음이다 그러면 더한 거는 모두 음이니까 더하면 음수죠? 네. 곱하면 양수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야겠죠? 네.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풉니까?
합은 모르고 그 대신 곱은 알죠? 곱이 네, 음수죠.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곱하면 음수가 나오겠죠? 요것만 보면 되죠? 이게 실근의 네, 부호입니다. 그렇죠? 하나 더 정리를 해주면 네, 자,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그런데 만약에 합은 모르는데 합도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어. 양근이 네, 양근 음근보다 크다.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러면 더한 값이 양수겠죠? 네, 크다. 그러면 더한 값이 0이겠죠? 음근이 크다. 그러면 더한 값이 음수겠죠? 네, 그렇죠? 이렇게 추가적인 조건을 가르쳐 주면 뭐도 구할 수 있다? 합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네, 이게 실근의 부호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0보다 크다가 된 겁니다. 네, 되셨죠? 그럼 두 분의 합은 얼마죠? 마이너스 a분의 b k죠? 네, 그렇죠? 그래서 k는 양수다. 두 분의 곱은 얼마죠? a분의 c 9죠? 네, 9는 양수다. 당연히 성립하죠. 판별식은 어떻게 됩니까? b제곱 k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36이죠? 네, 자, 이거는 뭐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그럼 K의 범위 나오겠죠? 네, 자, K제곱, 이거 어떻게 돼? 바깥범위죠? 바깥범위, K는 마이너스 6보다 작고, K는 6보다 크다죠? 근데 K가 0보다 커야 네, 되니까 6보다 크다만 답이겠지? 네, 이렇게 구하란 얘기예요. 실근의 부호를 이용해 줘야 됩니다. 자,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됐어요. 괜찮죠? 네, 뒤로 내려가서 두 분의 합이 3이다. 그러면 그래도 연습 한번 하는 게 낫겠다. 그죠? 네, 두 분의 합이 3이다. 항상 연사 꼭 잊어먹지 말아야 할 게 여기는 두근의 합이다. 그 말은 이건 x의 값이야. 네,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란 얘기야. 근데 이거를 치환하면 t제곱 그 다음에 얼마야? 2의 3승파 5, 8, 40 40t 플러스 k는 0이죠? 네, 이거의 두근은 뭐라고 해야 돼? 이거의 두근은 2의 알파 2의 베타라고 놔야 됩니다. 네, 이거 못 놓으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놓고 푸는 거야. 풀어보세요. 됐어요. 그래서 K는 8? 네, 오케이. 자, 2번 내보세요. 네,
아까 얘기했죠? 실근의 부호를 쓰라고? 두 군이 모두 양일 조건을 구해야 된다고? 음,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돼? 네. 음. 자, 이렇게 되는 건 이해 가죠? 여기 있는 네네. t는 여기다 써주는 게 좋겠지? 방정식이니까. 네. 2차니까 이제 t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a 마이너스 3에 t 플러스 3의 2 플러스 1은 0이죠. 네. 자, 이거의 두고는 뭡니까? 5x를 알파라고 치환한 거죠? 네. 뭐를 치환했는지도 꼭 써주시고 t가 양수라는 것도 꼭 네. 써주세요. 네. 알겠죠? 그럼 이거의 네. 두고는 뭐가 돼? 5의 알파, 5의 베타가 되는 거야. 네. 음, 여기까지 오케이? 네. 어. 자,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이 두근이 전부 다 뭐가 된다는 거야? 여기 있는 두근이 양수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근이 모두 뭐일 조건을 구하는 거야? 두근이 모두 양일 조건을 구하는 거야. 두근이 모두 양일 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는 게 아니라 두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을 구하는 거라고. 네. 두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이니까 실근의 보호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여기는 그냥 두근을 여기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읍시다. 여기 뭐 알파 베타란 말 없잖아. 그치? 이방 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그냥 네. 놓자고. 그럼 두근의 합은 얼마? 양수. 두근의 곱도 얼마? 양수. 판별식은 얼마?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두근의 네.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근각의 관계. 2에다가 a 마이너스 3이죠? 이게 양수. 두근의 곱은 네. a분의 c니까 3의 2 플러스 1. 이것도 양수.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4분의 d. 4분의 d는 a-3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에 a는 1이고 c가 3a 플러스 1이죠? 이게 0보다 크다. 이거 구하라는 얘기지? 네. 이거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위에 거, 2로 나누고, 그 다음 넘기면 a는 3보다 크다죠? 네. 1 넘기고 3으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죠? 네. 그렇죠? 자, 이거 정리하면 2차는 a제곱, 1차는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9a죠. 상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 1 플러스 8이죠. 네.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a, 네. 2하고 8 둘 다 마이너스. 그렇죠? 크다니까 바깥범위죠? a는 네. 1, 작은 거보다 작고, a는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이거 세 개 어떻게 하는 거야?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교집합 구해야죠? 네. 자, 그러면 A는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8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이게 1식, 3식이라고 할까요? 이게 3식, 요게 2식, 1식은 뭐야? A는 3보다 크다죠? A는 네. 3보다 크다, 요게 1식, 모두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A는 8보다 크다. 이게 답이겠지? 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음. 뭘로 풀어야 된다? 실근의 부호로 풀어야 된다.
됐어요. 됐죠? 이거 잊어먹지 마. 실근의 부호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거야. 만약에 판별식을 쓰고 싶은데 서로 다른 두근이다, 중근이다, 근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 안에 두근이 모두 양수다, 두근이 모두 음수다,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 이런 내용이 숨어져 있으면 실근의 부호를 쓰는 거고, 또는 음, 근의 분리를 쓸 때도 있어. 네, 그러니까 0이 기준이 아니라 임의의 점이 기준으로 해서 두근이 모두 3보다 크다, 두근이 모두 1보다 작다, 뭐 이렇게. 네, 그래서 만약에 기준점이 원점이 아니라 임의의 점이면 그때는 근의 분리를 또 써야 돼. 그러니까 판별식이냐, 음, 실근의 부호냐, 근의 분리냐, 세 가지는 언제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적재적소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 실근의 부호야. 실근의 부호는 두근이 모두 양이다, 두근이 모두 음이다,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 그럼 이거는 기준점이 원점이잖아. 0이잖아, 0. 네, 두근이 모두 양이다. 그러면 두근이 모두 0보다 크다. 이 말하고 똑같잖아. 그쵸? 그러니까 기준점이 네, 0이란 얘기지. 두근이 모두 음, 음이다. 마찬가지야. 0보다 작다는 얘기고.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 이것도 기준점이 원점이란 얘기지. 근데 기준점이 원점이 아니라 임의의 점이면 1보다 크다. 또는 뭐 3보다 작다. 이와 같이 임의의 점이면 그때는 근의 분리를 써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근의 분리는 또 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알아둬야 됩니다. 근의 분리는 어떻게 하지? 근의 분리? 자, 근의 분리도 정리를 해주면, 자, 근의 분리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근의 분리가 더 어렵죠? 종류도 더 많고.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그 다음 세 번째, 두 근이 모두 P와 Q 사이에 있다. 이와 같이 두 근이 모두 같은 위치에 있을 때, 근의 분리도 똑같아. 근의 분리나 실근의 부호나 두 근의 부호가 같다. 두 근이 같은 쪽에 위치할 때는 몇 가지를 봐준다? 세 가지를 봐주는 거야. 아까 네, 실근의 부호도 마찬가지죠. 두 근이 모두 양이다. 두 근이 모두 음이다. 같은 쪽에 있잖아, 두 근이. 그치? 두 근이 모두 같은 쪽에 네, 위치하면 세 개를 봐주는 거야. 실근의 부호는 뭐뭐 봐줬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판별식. 그렇죠? 자, 이것도 두 근이 모두 같은 쪽에 있어. 모두 P보다 크거나 P보다 작거나 P와 Q 사이에 있거나 두 근이 모두 같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근의 분리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근의 위치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근이 모두 같은 쪽에 있을 네, 때는 세 가지로 봐주는 거야. 여기서는 뭘 봐주는가? 첫 번째, 기준점의 세부. 그래서 FP, 어, FP, 기준점. X가 P일 때의 Y의 값. 기준점의 부호를 봐주는 거야. 부호라고 쓸까요? 기준점 부호를 따진다. FP. 그 다음 두 번째, 대칭축.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면 대칭축도 P보다 크겠지. 대칭축은 두 근 가운데 있으니까. 음, 그 다음 세 번째, 판별식. 이렇게 봐주는 거.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마찬가지. 첫 번째가 뭐다? 기준점. 기준점에서의 부호. 기준점에서 보니까 P일 때 Y의 값을 물어보는 거야. 두 번째, 마찬가지로 대칭축.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으면 대칭축도 P보다 작겠지. 두 근이 음, 존재하다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근이 모두 P와 Q 사이에 있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두 근이 모두 P와 사이에 있다. 이게 알파보고 이게 베타인데 두 근이 모두 P와 Q 사이에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이게 알파 베타인데 P가 여기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그럼 P에서의 보호는 0보다 크겠지? P에서의 네. Y의 값. 아래로 볼록일 때. 그 다음에 대칭축. 이게 대칭축이죠? 가운데 있는 거? 네. 두근 가운데 있는 게 대칭축이니까 두근이 P보다 작으면 대칭축도 P보다 작지. 그렇죠? 두근이 네. 모두 P보다 크다. 이게 알파 베타인데 P가 여기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기존점에서 보고는 양수. 대칭축이 여기 있죠. 네.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면 대칭축도 양수겠죠. 판별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번도 어떤 거야? 기준점에서의 부호. 두 개 다 해줘야죠. FP일 음, 때도 양수다. FQ일 때도 양수다. 그 다음 두 번째 대칭축. 여기도 대칭축 있죠? 네. 두근이 P와 Q 사이에 있으면 대칭축도 P와 Q 사이에 있겠지. 음, 이렇게. 세 번째 두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봐주는 거야. 이게 뭐야? 근해 분류야. 자,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네. 음. 판별식을 쓸 거냐? 실근의 보호를 쓸 거냐? 근해 분리를 쓸 거냐? 결정해 줘야 돼. 네.
됐어요. 다 됐어? 네. 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부등식이야. 부등식도 방정식하고 똑같습니다.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다만, 부등식일 때도 마찬가지로, 뭐, 다항식일 땐 치환을 해야 되겠지? 그쵸? 네. 치환을 하게 되면 양수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건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등식일 때는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가 바뀐다. 이런 걸 알고 있죠? 네. 그렇죠?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가 바뀐다. 근데 지수나 로그는 밑이 양수란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 밑도 양수란 조건, 밑이 1이 아닌 양수죠? 진수도 네. 양수란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 부등호가 바뀌냐 이런 얘기지? 네. 그렇죠? 언제 부등호가 바뀌냐면 밑이 0과 1 사이일 때야. 왜 그래? 밑이 0과 1 사이면 감수함수잖아. 네. x가 클수록 y가 작아지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등호를 바꿔줘야지. 음. 그래서 언제나 부등식을 풀 때는 밑이 0과 1 사이냐 1보다 크냐를 꼭 따져줘야 됩니다. 네. 자, 1번. 밑을 갖게 할 수 있을 때는 밑을 갖게 만든다. 방정식하고 똑같죠? 네. 그래서 식을 이렇게 해서 고친 거야. 근데 이제 밑이 1보다 크냐 0과 1 사이냐에 따라서 갈립니다.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니까 밑이 1보다 크면 지수가 큰 값이 크잖아. 네네. 그렇지? 그러니까 지수가 크다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음.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잖아. 네. 그치? 그래서 x가 지수가 크면 클수록 y 값은 작아지잖아. 감소함수니까. 그쵸? 네네. 그래서 지수끼리 비교를 할 때 부등호를 바꿔줘야 됩니다. 음. 얘가지.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다 그러면 밑이 똑같을 때 지수가 큰 값이 크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니까 지수가 큰 값이 작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해되죠? 네. 음.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다항식일 때는 어떻게 하니? 그러면 똑같이 뭐 한다? 치환을 해줘야죠. 네. 치환을 해주는데 항상 치환을 하면 양수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주의해 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부등식을 풀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쭉 푸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이렇게 나왔죠. 밑을 네. 같게 만드는 게 좋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3의 2x 크다. 3의 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밑이 1보다 크네?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가 큰 값이 크겠죠? 네. 넘어가면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죠? 네. 2번 보니까 밑이 0과 1 사이네? 그렇죠? 앞에 거는 2분의 1에 3x 마이너스 1이고 자, 뒤에 거는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죠? 네. 제곱이니까 4x 플러스 2가 되겠네?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수가 큰 값이 작죠? 그렇죠? 그러니까 3x 마이너스 4x 플러스 2일 때 부등호를 바꿔줘야 됩니다. 네. 밑이 0과 1 사이네. 그럼 부등호를 바꿔야지 생각나야 됩니다. 자, x는 크거나 같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죠? 네. 답을 이렇게 써주면 돼요. 네. 이해되시죠? 네. 어.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특별한 게 없으니까 3번, 4번만 하겠습니다. 3번, 4번만.
됐어요. 오케이. 괜찮지? 네, 자, 지수부등식. 이번에는 뭡니까? 다항식이죠? 네, 다항식일 때는 어떻게 한다? 치환한다죠? 네, 그래서 1번은 3의 x를 치환해야 되겠죠? 네, 3x를 t로 치환했습니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7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일단 이제 부등식 풀어야지. t의 범위 구해야죠. tt 3하고 9죠? 둘 다 마이너스 4의 범위죠? t는 3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네, 내가 구하려는 건 뭐야? x의 범위죠? 네, t가 3의 x니까 3의 x는 3의 1승 여기는 3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럼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되겠지? 네, 음, 내용 이해 가죠?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언제나 치환할 때는 양수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잊어먹지 마세요. 네, 그건 뭐 둘 다 양수의 범위니까 상관없는데 음수일 때는 버려야 됩니다. 0보다 클 네, 때부터 범위가 되는 거야. 자, 2번도 자, 2번 어떻게 할까? 루트 2분의 1을 뭐를 치환해? 이거는 이게 여기가 제곱이잖아. 그쵸? 네, 루트 2분의 1에 여기가 제곱이니까 요거는 2분의 1이죠? 네, 2분의 1을 t로 치환하는 게 낫겠죠? 네, 2분의 1에 x를 t로 치환하는 게 낫죠. 이해되지? 네, 루트 2분의 1에 2x승이니까 제곱이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4분의 1의 x승은 t제곱이죠. 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 0보다 크다. t 2 4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t는 마이너스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 네, 그렇죠? 왜? t가 언제나 양수란 조건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t는 어때야 된다?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네, t가 뭐죠? 2분의 1의 x죠? 네, 다시 바꿔줘야 돼. 그래서 t가 2분의 1의 x승이야. 자, 이거는 네,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네, 음. 근데 x가 어떤 값이라도 0일 수는 없죠? 0은 안 네, 나오죠? 그러니까 오른쪽만 해주면 되겠지? 그렇죠? 네, 2분의 1의 x승은 여기는 2의 제곱이죠? 네, 2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2의 제곱은 밑이 2분의 1이어야 되잖아. 그렇지? 네, 2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이죠? 네, 그래야 4가 되지. 그죠? 네, 그래야 4가 됩니다. 그럼 부등호 바뀌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거는 연습 한번 해주세요.
됐어요. 괜찮죠? 네. 음, 밑으로 내려가서, 뭐, 똑같은 얘기니까, R이 1보다 클 때, 0과 1 사이일 때 두 개만 해보면 되겠지? 네. 자, 3, 4번만 해보세요. 네.
됐어요. 됐어? 3번은 얼마야? x는 1보다 크다? 네, 4번은 오케이. 자, 이제 우리 뭐 어디서도 했냐면 방정식에서도 했어요. 네, 밑이 x야. 우리 부등식에서는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부등호를 바꿔야 되는데 밑이 네, x라고 하면 이게 0과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 또는 1인지도 모르잖아. 그쵸? 네, 그러니까 구간을 나눠서 해줘야 됩니다. x가 0과 1 사이일 때, 두 번째 x는 1보다 클 때, 그 다음 세 번째 x가 1일 수도 있죠?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해줘야 돼. x가 네, 0과 1 사이일 때는 어떻게 돼? 부등호 바뀌겠죠? 네, 자, 지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부등호가 바뀔 거야. 그럼 넘어가면 2x, 넘어가면 4, x는 2보다 작다. 구간을 나눴으니까 구간에 속하는 것만 답입니다. 그러니까 x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니까 위에 게 답이겠죠? 네, 이게 답이야. 이해되죠? 네, 음. 네, 자, x가 1보다 커요. 그러면 부등호 안 바뀌죠? 자, 4x 플러스 1, 2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2x 4, x는 2보다 크다죠. x는 2보다 크다, x는 1보다 크다. 이거에 속하는 것만 답이니까 x는 2보다 크다가 답이죠. 네, x는 2보다 크다가 답입니다. 구간을 나눌 때는 언제나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네, x가 1이면 1은 1보다 크다니까 성립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답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네, 자, 2번도 똑같습니다. 자, 2번도 어떻게 푼다? x가 0과 1 사이일 때, 두 번째, x가 1보다 클 때, 세 번째, x가 1일 때, 이렇게 푸는 겁니다. 네, 음. 자, x가 0과 1 사이야. 그럼 부등호 바뀌어야 되겠죠? 네, x제곱 마이너스 3은 부등호 바뀌고 2x죠? 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죠? 네, x 2라고 3이죠? 마이너스 플러스죠? 네, 어떻게 돼? 바깥범위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x는 3보다 크다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이거에 속해야 됩니다. 네, 음, 없죠? 그쵸? 네, 교집합이 없어. 그죠? 안 됩니다. x가 1보다 커. 그럼 부등호 안 바뀌죠? 네, 이렇게 되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0보다 작다. 사이범위죠? 네, x는 마이너스 1과 3이죠? 여기에 속하는 게 답이죠? 네,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해줘야죠? 괜찮죠? 네, 구간을 나누면 언제나 구간에 속하는 것만 답입니다. 네, x가 1이면 어떻게 돼요? x가 1이면 1은 1보다 크다. 성립하지 않죠? 네, 이렇게 푸는 거야. 자, 네, 그래서 밑이 0과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 알아야 되는데 몰라. 모르면 어떻게 한다? 나올 수 있는 각각을 다 해줘야 돼. 네, 오케이.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만 해봅시다. 똑같으니까. 자, 36-1번만 하겠습니다.
했어요. x는 1일 때는 안 되니? x가 1일 때도 성립하지 않나? x에다 1 집어넣어봐. 그럼 1은 1보다 크거나 같다죠. 등호가 있잖아. 네. 아, 성립하지. 그럼 여기 여기에도 등호를 붙여줘. 네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 했어요. 그죠? 네. 요거 끝나면 부등식 다 끝나죠. 네. 자, 쭉 올라가서 라이트센 몇 번까지 풀었습니까? 라이트센 나머지 다 풀면 367번? 되겠지? 네. 어, 저번에 푼 숙제 다음으로 해서 다 푸세요. 얼마나 되니? 몇 다섯 번이야? 쪽? 많아? 3조금 되는 것 같아요. 지수함수 몇 번까지 했어? 367번까지 했어요. 367? 네. 어, 여기부터 68번부터 네. 다 배웠으니까 끝냅시다. 네. 여기까지 49페이지까지 숙제입니다.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